좋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고백? 그런 이야기는 누가 했는가? 왜냐, 그거는 익명성이 존재하는 한 절대 없어질 수가 없는 문제예요. 잘 나오나요? 머리가 좀 갈라진 것 같네. 상장은 잘 나와요? 네, 살이 좀 빠졌죠.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아니, 어제 제가 한림대학교 대학교 강의를 갔다 왔는데 5시간 연강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기도 하고.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되게 오랜만에 뵙는. 지금 보시면은 저희 스텝 작가분도 다 이제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되고 있죠. 바이러스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허위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건대 지하철역에서 어떤 중국인이 쓰러졌고, 그거를 어떤 사람이 이제 SNS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코로나의 증상이 뭐 발열, 막 기침 이런 거 다 갑자기 픽 쓰러지는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SNS 상에서. 건대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냥 중국인 취객이었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그 능력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네. 네.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이거 별거 아닌데요. 이게 잘 보시면은 나오겠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낸 거예요. 저한테 준 겁니다. 뭐냐면 방송 네. 보여주세요. 자세히. 네네. 자, 보이세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장입니다. 제가 미디어 교육으로 이 표창장을 받게 됐어요. 사실 이게 12월 31일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제가 받은 거는 1월 중순쯤이었나? 그때쯤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굉장히 의미 있는 상을 받았습니다. 뭐 보니까 이거 교수님들도 받으시고 막 대표님들 받으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 뭐 상장이라는 게 다 잘하면 받는 거고, 개근상 다 받아보셨잖아요, 그죠? 네. 중요하진 않지만 이렇게 놓겠습니다. 네. 네, 다시 갈게. 자,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거냐면요, 인터넷 속의 익명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익명성이라는 것이, 그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되는가,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보다 더 위에 있는가. 제가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화를 조금 가지고 와서 이제 비유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익명성과 관련돼서 좀 큰 사건이 있었죠. 그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과연 그런 이야기는 누가 했는가입니다, 사실. 그걸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예전에 해경문 김씨 맞나요? 네, 아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트위터에 그 익명으로 이제 해경문 김씨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어떤 이렇게 비방적인 그런 글을 올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되었고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뉴스도 많이 나왔지만, 거기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했던 건 해경문 김씨가 누구냐라는 거였어요. 누구냐. 근데 사실 그런 거는 물론 중요하기는 하죠. 어떤 사법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익명성을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외에도 혹시 다른 사건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연예인 악플? 연예인 악플. 최근에 두 분이었죠, 그쵸? 네, 두 분이 이제 자살을 했는데,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꼭 반드시 악플 때문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악플 때문일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도 굉장히 악플에 시달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조차 그 악플을 달았던 사람이 누구냐라는 걸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 누군가를 찾는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거는 익명성이 존재하는 한 절대 없어질 수가 없는 문제예요. 네.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익명성에 대해서, 익명제에 대해서, 제가 제도적인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어떤 심리적이라거나 조금 더 미디어 리터러시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익명성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아무래도 SNS가 가장 많이 떠오르시잖아요, 그죠? 트위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새는 인스타그램도 이제 인증을 좀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디 자체나 이름 자체가 이제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번 좀 과거로 돌아가 보죠. 여러분들이 그 최초로 경험했던 익명은 어떤 게 있나요? 게임 캐릭터 만들 때. 게임 캐릭터 만들 때. 그치, 맞아요. 그것도 조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게임 캐릭터는 익명이라는 의미가 강하다기보다는 또 다른 나라는 걸로 많이 컨셉을 밀어왔었잖아요, 게임 캐릭터를 만들 때. 현실 속의 나와 게임 캐릭터의 나는 조금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말하라고 발로 찼는데. 네, 저희 오늘 이거 해주시는 분께서 오늘 아침에 피를 토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니또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익명을 되게 좋게 쓰는 경우죠.
그죠? 마니또도 그거 말씀하시려고 했죠, 그쵸? 마니또 말씀하시려고 했잖아요. 네. 제가 다 지금 마음 읽고 있습니다. 생각 다 읽고 있어.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하긴 마니또라는 걸 요즘 학생들은 모를 수도 있겠다, 그지? 아니요. 다 아나? 일단은 뭐 어떤 투표, 어떤 이렇게 뽑기, 제비뽑기 같은 거를 해서 수호천사가 돼주는 거지. 그 사람을 챙겨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걸 마니또 활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익명성이 있었고, 뭐 롤링페이퍼 같은 것도. 그 졸업하면은 이제 그 학생들이 다 같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종이 주면 거기, 기종아, 뭐 너는 키가 크다, 막 이런 얘기 써주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 롤링페이퍼에 반드시 좋은 말만 써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그 익명이 보장되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간 뭐 1년 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 중에 분명히 안 좋은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안 좋은 쪽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발신자 표시 제한 기억하세요? 요새도 되나? 요새 돼요? 되나? 발신자 표시 제한이? 최근에는 받아본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발신자 표시 제한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를 걸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문자를 남기는 것도 대부분 이 앞에서는 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 발신자 표시 제한을 활용해서 있었던 좋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고백? 선생님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고백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근데 그죠, 고백하는 막 그런 너 좋아했었어 막 그 문자 그 막 세로 드립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보내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죠?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 익명성을 사용해서 발신자, 그쵸? 그렇게 보내는 것들이 좋은 내용이었을 때보다는 저는 안 좋은 내용들이 더 많았다는 걸로 기억합니다.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뭐 제가 그렇게 받았던 학창시절을 보냈다기보다는 주변에서 뉴스에서나 그런 사건들이 많았던 것 같고, 최근에 그런 거 관련된 사건들은 사이버 불링으로 볼 수가 있죠. 제가 그 최근에 어떤 학부모 교육을 나갔을 때 학교폭력위원회와 관련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 말이 학생들 사이에 사이버 불링이 엄청나게 심하대요. 밴드 같은 거를 초대해서 뭐 계속 괴롭힌다거나 아니면 단톡방을 못 나가게 만든다거나 뭐 차단하면 찾아가서 막 괴롭힌다거나 어떤 익명을 가지고 그 피해를 계속 주는 거죠. 왜 익명 속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본능을 드러내게 되고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가? 네, 조금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 발신자 표시 제한도 마찬가지고 롤링페이퍼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나라는 거를 상대방이 모른다는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 부분에서 내가 여태까지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 이거를 뭐 쉽게 설명하면 탈금제라고 하죠. 금제,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쉽게 그리고 내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뒷담화는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익명 속에 숨어서 이야기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좋은 점으로 작용될 수 있는 충분히 요건이 되어 있는데 또 불구하고 아직은 좀 안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이유를 조금 알아보고 싶어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서 영화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할로우맨이라는 영화 아세요? 할로우맨? 뭔가 되게 할로우맨 하면 되게 친절한 근데 이 영화의 줄거리가 어떤 줄거리냐면요, 미국 정부에서 과학자 팀을 구성을 해서 투명인간을 만드는 약물을 개발을 해요. 근데 개발을 하는 중에 임상실험을 사람한테까지 못하고 고릴라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고릴라가 투명해지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으나 문제는 그 고릴라가 굉장히 광폭해진다는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발이 중단되고 결국은 투자가 거둬질 위기, 그러니까 연구소가 망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주인공인 박사는 결국에는 그 실험을 꼭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에게 임상실험을 합니다. 그 약물을 투여하고 투명인간이 되는데 성공을 하게 돼요. 하지만 고릴라에게서도 나타났던 그 부작용이죠. 광폭해지는 거. 똑같이 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 박사가 가지고 있던 욕망들이나 본능들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평소 자기가 마음에 안 들었던 뭐 연구원을 해친다거나 성범죄를 일으킨다거나 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참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거기 나오는 그 투명인간 물약이 익명성과 관련이 똑같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익명성과 투명인간 물약. 네. 어쩐지 좀 같아 보이지 않나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투명인간 물약에는 어떻게 보면 애당초 부작용이 없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저 투명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본능과 욕망을 표현하는데 좀 더 충실하게 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익명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익명이라는 그늘 뒤에서 자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투명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자신의 욕망 같은 것들,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뭐 되게 잘 나간다거나 잘 지내는 걸 보면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악플을 단다거나, 그리고 또 하나 또 관련된 영화, 그거랑 똑같은 영화는 아닌데요, 조금 의외일 수도 있지만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반지의 제왕 영화를 보면
결국에 그 내용 자체는 절대 악인 사우론을 대항하기 위한 절대 반지를 찾아가는 반지 원정대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절대 반지의 기능이 뭔지 기억나세요? 능력? 절대 반지를 착용하면 생기는 능력? 투명해져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반지를 끼고 투명해지는데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폭해진다는 거예요. 그 반지를 낀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영화의 어떤 플롯이나 상징성에 대해서 의미를 해보면 투명해진다는 것이 그 자신의 본능이나 욕구를 드러내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 아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뭐 반지 원정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반지의 제왕도 마찬가지고 할로우맨도 마찬가지고 이 두 영화 다 투명해진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투명해진 이후에 어떤 자신의 본능이나 욕망을 광폭하게 드러내는 그런 등장인물들이 등장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의 익명성과 조금 연관을 지어서 더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익명이라는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신의 기분이나 어떤 생각들을 좀 과하게 드러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화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번에 익명성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미디어 리터러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단순히 익명을 통한 사건들이 누가 이야기를 했는가 이런 범인을 찾아내는 문제가 아니고, 익명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의 결말들을 생각을 해보면 썩 유쾌하진 않습니다. 결국 그 투명 능력을 사용을 해서 어떤 악용을 했던 인물들은 대부분 좋지 않은 결말을 맞게 돼요. 그 영화에서는 말이죠. 그런 점을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터넷의 익명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영상을 보고 난 뒤에 뭐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도 좋고요. 혼자서 비슷한 뭐 자료들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댓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주 충직한 온미디어에, 멋있는 분이에요. 그럼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나 시류,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 때마다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 보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생각들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더 정리해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